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미입니다. 2월 2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자, 우리는 24시간 열리는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죠. 블록체인 시장 말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코인 시장의 2016 시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레이더는 더 확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제 방송을 보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이 된다.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죠. 사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고래, 보이지 않는 공급이 전반적인 컨트롤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얘네가 모든 규칙의 지배자입니다. 금융시장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마켓메이커,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 전반적인 공급, 수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되면서 그들이 컨트롤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죠. 전 세계 증시의 기준입니다. 다우, S&P, 나스닥. 러셀은 중소형 지수이죠. 보시면 얘가 보시다시피 트럼프 관세 이후로 작년 4월 달에 바닥을 한번 빵 찍고 상승에 나오다가 힘이 딸리죠. 힘이 딸려. 좀 피로도가 쌓였죠. 거래량은 터졌지만 피로도가 쌓였어. 좀 쉬어야 돼. 에너지가 좀 쌓였죠. 자, 그 다음 금입니다. 금이 쭉 달려나가다가 슈팅이 한번 나옵니다. 투기적인 수였죠. 이때는 더 이상 안전자산 역할을 했던 게 아니야. 투기로 몰렸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과대하게 났어. 그리고 현재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금도 좀 피로도가 쌓였죠. 은도 보겠습니다. 얘는 대형 차익 실현 물량이 터졌죠. 그리고 피로도가 쌓여 있습니다. 하루에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무려 시총이 7조 4천억 달러.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고 하면요. 전체 코인 시장이 2.4조 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에 3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거의 3배에 육박하죠? 3배가 육박하는 그런 금액이 하루새 증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금융시장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에 동의를 하셔야 돼. 사실 반도체 가격도, 원유 가격도, 주식의 등락도, 집값도, 경기의 확장과 팽창도 금융시장의 주인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돈의 주인이 실제로 있어요. 페드, 얘네가 달러의 주인이었죠. 페드는 미국 민영은행의 집합체입니다. 50개 민영은행의 집합체. 얘네가 사실 유럽으로부터 뿌리가 왔다. 미국과 유럽의 민영은행은 그 뿌리가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다. 주인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동성의 공급자가 그동안 주식으로 쌌어. 주식이 피로도가 지금 보시다시피 피로도가 좀 피로도가 쌓였죠? 금과 은도 피로도가 쌓였어. 왜냐하면 다시 끌어올릴 것 같으면 7조 4천억 달러를 증발시키지 않죠. 그건 차익 실현 물량을 털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으로 쏘겠죠? 주식으로 쏘겠죠? 금과 은으로 쏠 겁니다. 과연 어디에 자금을 쏘겠냐고요. 내가 자금 시장에 컨트롤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동안 코인 시장은 시가총액이 4조 달러 부근에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한 70% 가까이 빠졌어. 아니, 반토막 가까이 빠졌죠? 한 40%? 4조 달러에서 2.4조니까 한 45%? 40%? 반토막 가까이 빠졌다. 오히려 쪼그라들어 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이것을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매크로 이슈, 연준 의장 캐비닛 시장에 대한 지명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만 사실 오직 수급에 의한 하락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어. 코인 시장의 자체 이슈는 없었고요. 펀더멘트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의도적인 하락으로 보고 있죠. 사실 이 클래리티 법안이 엄청난 법안이에요. 제가 표현을 엄청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혁명적인 법안입니다. 인터넷 혁명에도 통신 법안이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4차 혁명에도 바로 블록체인 법안이 필요합니다. 클래리티, 뼈대를 갖추는 그런 법안이라는 거죠.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월가의 자금이 이쪽으로 대규모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드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이 자금에 운용되게 됩니다. 유동성을 풀겠죠? 금융기관들이 그동안에 주식과 부동산과 채권과 금은으로 자금을 쐈다면 이제 코인 시장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자금을 흘려준다는 거죠. 그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자 오늘 3차 백악관 3차 회의가 열렸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다. 리플의 CEO 버레드 갈링와수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미국 클래리티법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2026년 늦어도 4월까지
80%를 통과 확률을 80%로 전망하고 있어요. 트럼프 서명까지 말입니다. 트럼프 서명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전에 국회를 완전히 통과해야 돼요. 상원과 하원. 그리고 통과반이 나와야 돼요. 자, 은행위원회, 농업위원회 통과반이 나오고 이게 통과가 돼야 되고요. 상원은 은행위원회에서 마크업 이게 진행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이게 통과가 될 확률을 지금 여기까지 통과될 확률을 80%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확률이 높죠.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을 허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2024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재작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브래던워스가 본인의 트위터에 트럼프, SEC에서 트럼프와 미국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클래리티법을 빠른 시간에 통과를 시켜야 되고 SEC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나야 돼. 그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80%이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했죠. XRP 현물 ETF 통과 확률이 필연적으로 통과가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4월 말까지 80%.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코인은 지금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역대급 하락이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18년도에 역대급 하락, 2022년 3년도 러우 전쟁으로 폭발적인 하락. 그쵸? 이때도 4분의 1 토막. 그쵸? 이때는 80에서 90%. 엄청난 하락. 단기간 내에 폭락이 있었는데 이때와 비교되는 그런 하락이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오. 지금 아래쪽으로 먹을 게 많을까요? 숏이 먹을 게 많을까요? 아니면 롱이 먹을 게 많을까요? 답안은 나와 있습니다. 허나 많은 개인들이 지쳤다고 이제 입만 대빨 나와 있죠.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조회수 받는다고. 이 조회수는 저에게 수익에 정말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과의 약속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혁명과 클럽, 이 교두보와 함께 전반적인 산업의 생태계, 시스템과 큰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저를 오랜 시간 동안 보았던 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코인베이스 CEO 브랜 암스트롱 이 사람이 노했잖아요. 스테이블코인 이자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 미국 시장 구조 합의를 자신하고 있어. 완전히 바뀌죠? 그는 최근 교착 상태에 있던 협상이 현실적인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 시장 구조 개편 논의가 곧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다. 은행, 기업, 개인들에게. 트럼프 월드리버티 여기 포럼에 참석해서 디지털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자, 그러면서 시장 구조 개편 논의가 최근 몇 주간 이어진 교착 국면이 해소될 지점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시장 구조 개편 논의가 현실적인 합의점에 다가가고 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차 백악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스테이블코인 제한적 보상을 지지하고 있다. 은행권 반발을 직접 무마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잔액 기준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거래 기준으로 바뀌었다. 상당히 은행에게도 니들도 이제 양보를 해.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아봐. 라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4월 통과 확률이 90%로 예측 시장에서 90%까지 올라가였다. 백악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논쟁이 3월 1일 시한을 설정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했죠?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여러분이 돈의 주인이야. 주식으로 갈까요? 먹을 게 많을까요? 먹을 거 남았죠? 금은으로 갈까요? 부동산으로 갈까요? 채권으로 갈까요? 원자재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못 간 데가 어디예요? 오직 코인만 쪼그라들어 있다. 뭐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연초 이후에 2026년 1월달에 시작하고 나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미국 시장 디지털 화산 시장 구조화 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폭등 나왔다가 뒤를 밀면서 폭락 나왔죠? 근데 그리고 결국 그들은 매집을 했었습니다. 원래 금융시장은 그래 왔었어요. 폭락이 나오게 되면 뒤따르는 폭락을 뛰어넘는 폭등이 대폭등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이 법안이에요. 이게 되게 되면 사실 4주면이면 뚜껑을 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 4주면, 한 달이면. 이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케빈 러시로 또 흔들었었죠? 이 사람이 매일까요? 비둘기일까요? 저는 비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인물이다. 이미 앵커리지 디지털. 미국 최초의 디지털 은행이죠. 미국 유일한 디지털 은행이었습니다. 이제 리플, 비트고, 서클, 크라켄 많은 코인 관련 기업들이 조건부 은행을 허가받고 있지만 미국 최초의 디지털 은행은
앵커리 디지털이었다. 거기에 자문위원회에 있었죠. 그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코인 시장에 상당히 친화적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고 있고 비둘기라면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미 연준은 사실 9월, 10월, 12월 3연속 금리 인하와 함께 QT 중단, 양적 긴축 중단을 넘어선 QE로 확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작 또 미디어를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를 봤더니 이더리움, 제가 지금 빼먹었는데요. 이더리움 가격 하락이 전쟁 이슈, 미국에 대한 매팍,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올해 금리 인하가 힘들 것 같아. 이래가지고 시장에 또 빠졌더라고. 근데 이거 보고 흔들거리면 하수입니다. 완전 찐 하수. 전쟁 이슈로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 결국 회복이 됩니다. 연준은 지금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은 사실상 유동성 공급입니다. 이것 또한 결정나겠죠. 정책의 방향성 또한. 클래티브함,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미친 듯이 밀었죠. 반토막으로 밀었어. 그 다음 얼마나 끌어올릴까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미국 제도권에 편입이 됐습니다. 현물 ETF를 통해서. 더 이상 가치가 검증되고 끝난 거예요. 미국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로 확장될 겁니다. 여기에 진짜 큰 법안인, 기초 뼈대 법안인, 프레임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통과가 되면 결국 양대 법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블랙록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하죠. 이게 바로 시장의 두 가지 게임 체인저예요. 중간선거 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4월일까요? 어디일까요? 과연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보일까요? 저는 상승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랫방향은 숏은 먹을 게 없어요. 더 이상 비관론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상 설레입니다. 역대급 시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허나 미친놈 소리를 듣지 못하면 투자로 성공을 못합니다. 왜?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 2명이에요. 그렇죠? 1%, 2%만에 성공을 합니다. 월급직으로 성공을 하나, 사장까지 가나, 임원까지 가나,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자로 성공을 하나, 투자로 성공을 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확장판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연휴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또한 또 멤버십을 통해서 확장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그 판을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은 지칠 때가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장을, 슈퍼롱을, 폭락을 뛰어넘는 슈퍼롱을 기대하는 시즌입니다.